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에게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구석 말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용감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소중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거나 부끄럽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와 타인,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숨기도록 학습된 바로 그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내면의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숨겨진 내면을 탐험하고 나 자신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잃어버렸던 나의 조각들을 되찾고 혼란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나 자신을 껴안는 일입니다. 이 작업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신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옭아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숨겨진 패턴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숨겨진 잠재력과 창의성, 그리고 강인함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밀어내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가장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쌓아올린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거나 숨기기 위해 애쓰는 그 피로한 과정 말입니다. 마치 물속에 억지로 눌러놓은 비치볼과 같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언제든 수면 위로 튀어 오르려 하죠. 그림자 작업은 수용과 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치볼을 누르던 손을 놓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동안 억압에 사용했던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내면의 작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진실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맺으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미지의 깊은 마음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창의적인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나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나의 욕망과 가치에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부분이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성격,
욕망, 충동의 집합체입니다. 사회의 영향이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억누르도록 배워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그림자가 단지 부정적인 것들의 저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동시에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숨겨진 창의성, 열정, 그리고 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이런 측면들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융화되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어떤 행동이 칭찬받고 어떤 행동이 비난받는지를 학습하죠. 이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표현이 활발한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조용히 해라, 나서지 마라 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자신의 타고난 활기참을 부끄러움이나 질책과 연관 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생한 에너지는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튀지 않고 집단에 잘 융화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나 강한 욕망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림자 속에 숨겨왔을지 모릅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긍정적인 자질조차 외면합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거나 자신의 자아상과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애써 무시하며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외면할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내면의 갈등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성장과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억누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종종 해롭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억압된 분노는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고 표현되지 못한 창의성은 삶의 공허함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아는 것은 온전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외면했던 자신의 조각들을 인식하고 통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와 잠재력의 원천에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부정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가 싫어했던 모습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결국 의미 있는 성장과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시했던 일부 특성들이 사실은 숨겨진 강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추려 했던 예민함은 사실 깊은 공감 능력과 직관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는 자기 주장을 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아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덜 비판하고 더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짜증스러워하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과 부조화를 낳고
이는 외부 세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고 진정으로 온전한 자아와 공명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모든 충동에 굴복하거나 숨겨진 면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이끌어갈 긍정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작업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열린 마음과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본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적응 방식 중 일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한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성취,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은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무시하려 할수록 아이는 더 눈에 띄고 성가신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또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힘이 당신을 돕는 대신 당신에게 맞서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중요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랫동안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전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그림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흔한 신호입니다. 잠재의식, 즉 그림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두려움, 불안감 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닻을 내린 채 배를 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진실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타인들은 그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함은 개인적인 관계든 업무적인 관계든 당신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잘 아는 진실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항상 숨기려 했을 때 당신은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방해하는 벽을 쌓게 됩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과 독특한 재능을 드러내는 보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싫어하는 특성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강력한 장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열정과 자신감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단지 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진실되고 통일된 자아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삶의 내적 갈등과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찾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더 깊은 부분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에 빠지거나
해로운 특성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며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변화시킬 건강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조화롭게 통합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집중되고 통일될 것이며 온전한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주에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당신 자신과 일치하는 기회와 관계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이 막막하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어떤 측면을 간과하거나 밀어내고 있었나요? 어떤 걱정이나 의심이 배경에 숨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나요? 이 숨겨진 부분들을 탐험할 때 당신은 그림자 작업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성공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더 진실된 방식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그 보상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를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나 부끄러워서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감정이나 기억들을 숨겨둔 마음의 숨겨진 부분을 탐험해야 하므로 용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측면들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가장 큰 기회를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생존과 적응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더 이상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가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막는 정신적 장애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불안감, 즉 우리의 가치, 능력 또는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좇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치유와 통합이 필요한 우리 자신의 부분을 드러내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내면화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혹독한 비판을 겪었다면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겪었다면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판 없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인식과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막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며 그림자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패턴은 일상생활의 일부인 숨겨진 실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택,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러한 패턴이 너무 미묘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심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려면 마음 챙김과 자기인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비판 없이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영화 속 등장인물을 보듯 외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씩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중요한 일을 정기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가로막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보통 내면에 지닌 강한 믿음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헌신을 피하는 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과로하는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생산성에 달려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패턴을 갖는 이유를 아는 것은 그것들을 바꾸는 데 중요합니다. 판단 대신 친절과 열린 마음으로 이 과정에 임하십시오. 이러한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대처 전략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한때는 그것들이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종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잊어버린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과 가장 깊은 치유의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숨기거나 바꾸고 싶었던 자신의 부분들이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완전한 그림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밀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저항은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삶의 풍요가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에너지를 풀어주고 성장과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끌어당긴다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진실되며 진정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정렬은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보여주려 애쓰는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분노의 숨겨진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나쁘거나 해롭다고 배워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제대로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변화를 만들고 경계를 설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옹호하고 우리의 신념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상처들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이 숨겨진 상처는 원래의 고통을 잊어버린 후에도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직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다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에 주의가 필요한지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상처들은 종종 반복되는 관계 문제, 끊임없는 자존감 부족, 또는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이상한 느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내면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왔거나 무시해왔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수치심, 슬픔은 처음 빛을 볼 때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한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우리의 묻힌 감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인정은 치유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인정하고 조용히 이 부담을 져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존중합니다. 용서는 치유의 그림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용서는 그림자 작업의 중심에 있는 중요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분노, 분개,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용서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분노와 나쁜 감정을 붙잡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놓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상처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무게를 놓아주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기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점, 실수, 단점에 대해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갖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비평가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과 수용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행동을 무시하거나 정당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경험과 관련된 감정적 무게를 풀어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넓은 의미의 용서가 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어려움, 실망, 상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종류의 용서는 삶에는 기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완전히 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걸리며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심각한 상처에 대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여러 번의 시도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향한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느끼는데 더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숨기려 했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단지 더 나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실되고 강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가장 큰 강점과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곳은 종종 이 그림자 속입니다. 통합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가 패배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수용을 구하는 오해받은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던 우리 안의 아이, 억압되었던 창의적인 영혼, 그리고 결코 표현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분노. 우리가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이러한 측면들에 접근할 때 우리는 우리 전체 자아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때로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해왔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억압하고 무시하는 데 사용하던 많은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성장,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삶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과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정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숨겨져 있던 자신의 일부를 드러낼 때마다 당신은 사랑하고 창조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 작업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당신의 인간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없이는 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둘 다와 함께 춤을 추고 당신 자신의 모든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균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춤은 당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유와 활력의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무거운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싫어했던 자신의 일부가 당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진정한 힘입니다. 약점으로 보이는 것을 강하고 지속적인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부분을 되찾고 그것들을 당신이라는 존재의 전체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 속에서 당신은 강한 평온함, 방향성, 그리고 힘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즉 깊은 사랑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에게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구석 말입니다. 그곳에는 나의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용감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온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소중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림자라는 개념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거나 부끄럽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사회와 타인,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숨기도록 학습된 바로 그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내면의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 작업은 바로 이 숨겨진 내면을 탐험하고 나 자신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잃어버렸던 나의 조각들을 되찾고 혼란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모두 포함한 완전한 나 자신을 껴안는 일입니다. 이 작업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대신 그림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옭아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숨겨진 패턴과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을 탐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숨겨진 잠재력과 창의성, 그리고 강인함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밀어내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모습 속에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과 가장 깊은 통찰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외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껏 쌓아올린 나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내 안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거나 숨기기 위해 애쓰는 그 피로한 과정 말입니다. 마치 물속에 억지로 눌러놓은 비치볼과 같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잠시만 한눈을 팔면 언제든 수면 위로 튀어 오르려 하죠. 그림자 작업은 수용과 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치볼을 누르던 손을 놓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동안 억압에 사용했던 막대한 에너지를 되찾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내면의 작업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더 진실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관계를 맺으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미지의 깊은 마음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창의적인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나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나의 욕망과 가치에 연결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심지어 나 자신에게조차 숨기는 부분이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성격, 욕망, 충동의 집합체입니다. 사회의 영향이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억누르도록 배워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그림자가 단지 부정적인 것들의 저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동시에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숨겨진 창의성, 열정, 그리고 힘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이런 측면들을 외면하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융화되는 법을 배웁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어떤 행동이 칭찬받고 어떤 행동이 비난받는지를 학습하죠. 이 사회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가 넘치고 자기 표현이 활발한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 조용히 해라, 나서지 마라 와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자신의 타고난 활기참을 부끄러움이나 질책과 연관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생한 에너지는 그림자의 일부가 되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튀지 않고 집단에 잘 융화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이나 강한 욕망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그림자 속에 숨겨왔을지 모릅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특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긍정적인 자질조차 외면합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믿거나 자신의 자아상과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애써 무시하며 그것을 온전히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외면할 때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지속적인 내면의 갈등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성장과 창의성,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억누른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종종 해롭거나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억압된 분노는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고 표현되지 못한 창의성은 삶의 공허함과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아는 것은 온전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외면했던 자신의 조각들을 인식하고 통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와 잠재력의 원천에 접근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하거나 부정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려움,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가 싫어했던 모습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결국 의미 있는 성장과 더 깊은 자기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시했던 일부 특성들이 사실은 숨겨진 강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추려 했던 예민함은 사실 깊은 공감 능력과 직관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억눌렀던 분노는 자기 주장을 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아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더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덜 비판하고 더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짜증스러워하는 특성들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부를 무시하는 것은 내면의 갈등과 부조화를 낳고 이는 외부 세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세계를 조화롭게 만들고 진정으로 온전한 자아와 공명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모든 충동에 굴복하거나 숨겨진 면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이끌어갈 긍정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 작업의 여정을 시작할 때 열린 마음과 친절함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본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적응 방식 중 일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한때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적인 성취, 물질적인 소유,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특성들은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진정한 성공과 만족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무시하려 할수록 아이는 더 눈에 띄고 성가신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또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과 같은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그 힘이 당신을 돕는 대신 당신에게 맞서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중요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랫동안 원했던 목표를 이루었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전보다 더 불안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그림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흔한 신호입니다. 잠재의식, 즉 그림자가 존재하는 영역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두려움, 불안감 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숨겨진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닻을 내린 채 배를 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진실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으며 타인들은 그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지 못함은 개인적인 관계든 업무적인 관계든 당신의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잘 아는 진실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항상 숨기려 했을 때 당신은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방해하는 벽을 쌓게 됩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큰 강점과 독특한 재능을 드러내는 보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싫어하는 특성들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강력한 장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열정과 자신감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단지 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진실되고 통일된 자아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삶의 내적 갈등과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찾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더 깊은 부분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행동에 빠지거나 해로운 특성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며 그것들을 표현하거나 변화시킬 건강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밀어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자아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조화롭게 통합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집중되고 통일될 것이며 온전한 당신의 존재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주에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당신 자신과 일치하는 기회와 관계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이 막막하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어떤 측면을 간과하거나 밀어내고 있었나요? 어떤 걱정이나 의심이 배경에 숨어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나요?
이 숨겨진 부분들을 탐험할 때 당신은 그림자 작업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성공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더 진실된 방식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그 보상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에게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를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게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나 부끄러워서 마주하기를 피해왔던 감정이나 기억들을 숨겨둔 마음의 숨겨진 부분을 탐험해야 하므로 용기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측면들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가장 큰 기회를 발견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정상적인 감정이며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생존과 적응을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많은 두려움은 더 이상 즉각적인 물리적 위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가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막는 정신적 장애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불안감, 즉 우리의 가치, 능력 또는 세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좋지 않아,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좇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들이 치유와 통합이 필요한 우리 자신의 부분을 드러내려는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이 우리에게 권장하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이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내면화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혹독한 비판을 겪었다면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겪었다면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판 없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인식과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마주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막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며 그림자 작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패턴은 일상생활의 일부인 숨겨진 실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선택,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러한 패턴이 너무 미묘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무심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려면 마음 챙김과 자기인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비판 없이 관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치 영화 속 등장인물을 보듯 외부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몇 분씩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중요한 일을 정기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가로막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보통 내면의 지닌 강한 믿음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헌신을 피하는 것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과로하는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생산성에 달려있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패턴을 갖는 이유를 아는 것은 그것들을 바꾸는 데 중요합니다. 판단 대신 친절과 열린 마음으로 이 과정에 임하십시오. 이러한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대처 전략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한때는 그것들이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종종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잊어버린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큰 잠재력과 가장 깊은 치유의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숨기거나 바꾸고 싶었던 자신의 부분들이 당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완전한 그림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밀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저항은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삶의 풍요가 흐르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호기심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그림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에너지를 풀어주고 성장과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끌어당긴다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완전하고 진실되며 진정한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정렬은 우주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보여주려 애쓰는 이미지가 아닌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분노의 숨겨진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노는 나쁘거나 해롭다고 배워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제대로 인식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변화를 만들고 경계를 설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옹호하고 우리의 신념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상처들이 있습니다.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이 숨겨진 상처는 원래의 고통을 잊어버린 후에도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직면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다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숨겨진 감정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무엇에 주의가 필요한지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상처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 상처들은 종종 반복되는 관계 문제, 끊임없는 자존감 부족, 또는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이상한 느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내면을 탐험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숨겨왔거나 무시해왔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수치심, 슬픔은 처음 빛을 볼 때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강한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기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이는 우리의 묻힌 감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인정은 치유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감정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인정하고 조용히 이 부담을 져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존중합니다. 용서는 치유의 그림자